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네,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큐셀. 최근에 또 변화가 좀 있었던 부분하고요. 네, 소식을 좀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제가 자본 구조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 3분기 거까지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자본 대비 자본 총계, 네, 이런 부분들 제가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메리츠 2차 검찰 수사건이 있었죠. 요건에 대한 것도 잠깐 살펴보고요. 현 상황, 그리고 소액 주주연대 활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네,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화그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 그래도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네, 요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여하튼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들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은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대박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박주를 하나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 네,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화그룹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주시는 부분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상당히 힘이 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의 상황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좀 보완해야 될 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검찰 압수수색건의 재료가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거는 언제 기사냐면은 이제 12월 20일 기사예요. 하지만 12월 20일 전에도 이 날짜에도 나왔었죠. 네, 12월 19일에도 나왔었고 이제 뭐 비교적 이제 같은 기사기는 하지만 요 기사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나중에 참고로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압수수색을 1차가 아니라 이번에 2차인데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네, 이화전기 BW를 발행을 할 때 비리가 있었다는 거죠. 김영준 측과 그리고 메리츠 증권과의 비리, 그죠? 네. 그러니까 이화그룹에서는 담보 제공하고 BW 발행한 걸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무담보로 BW 발행한 것처럼 공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이 메리츠 증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주식을 그러니까 행사되는 BW 주식으로 신주로 일단 상장된 것을 매도를 바로 한 거. 네, 이 부분 상폐될 거 알고 뭐 요 부분에 대한 혐의가 지금 이제 메리츠 증권에 있는 것이고 요게 좀 빨리 결론이 나야 이화그룹도 거래도 좀 재개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트론 같은 경우에 약간의 또 정보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개선 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 폐지 여부 결정 안내 이전에 정정 감사 보고서가 있었죠. 정정 감사 보고서. 그래서 여기서 재발행을 해가지고 적정 의견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적정 의견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거예요. 네, 과거 겁니다. 이것이 2019년도 겁니다. 2019년도 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이 건이 도움이 되는 공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참고로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주연대의 활동을 그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연대에서는 지금 현재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상법 개정권에 그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법 자체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주주 권한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권한을 제한하고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사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사회는 기존에 회사에 충실한다고 한다면은 주주 이익은 대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좀 더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결국은 회사에 충실한다는 조항을 이거를
전체 주주에 충실해야 된다. 네, 이걸로 바꾸자는 요지죠. 네, 요지입니다. 네. 그리고 소액 주주에게 좋지 않은 합병 분할이 제한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법 개정권의 일단 민주당의 지금 현재 움직임에 주주연대도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죠? 뭐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 동영상 나온 거 보면은 여기에 이런 제목 하에 며칠 전에 또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라고 나와 있죠. 이 스크립트를 제가 그거를 따로 캡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권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회의.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죠. 여기 그 스크립트 원고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법 개정에 일단 힘쓰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화그룹 주주연대에서는 이런 동영상 김현 대표가 하는 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끔 여기서 특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께 막바로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정도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 정도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요, 1단 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주연대에서는 상법 개정 여기에 주로 이제 주력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주주연대가 하고 있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결국 적정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이화그룹 3사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론이 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지금 현재 횡령 배임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횡령 배임권의 판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준의 판결이 아직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야 그래야 적정 의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또 기업의 매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요게 지금 현재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순환 출자로 돼 있다고 누차 말씀을 수십 차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일단 해결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투론 정도만 자본 잠식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화전기나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이 아니고 자본 대비 자본 총계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는 이 재산이 자본 총계가 이제 곧 이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본금 본전 대비해서 이 회사의 자본 총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라든가 또는 뭐 건물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트론만 제외하고는. 그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횡령 배임권의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 요것이 문제고 경영진이 문제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건 때문에 결국 금융당국에서 지금 현재 정지시킨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영준 재판권이 아직 매듭이 안 져졌다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특히 횡령 배임권 뭐 이런 건들은 지금 이트론 제외하고 나머지 이화 그룹들의 재무 상태가 겉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횡령 배임권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경영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패 사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EID에서 신정희 씨 그리고 이투론에서 주영진 씨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과거에 논란이 많았지만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 인적 쇄신이 이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느 정도 틀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어떤 큰 틀을 보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하튼 상법 개정권하고요. 그리고 횡령과 배임을 분리 적용해 달라는 카드를 지금 현재 소액주주연대에서 이걸 이제 관철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주연대의 움직임도 보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뭐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는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그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1월 1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해야 돼요. EID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도 이화전기와 마찬가지로 1월 1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잘 보자고요. 예, 그래서 요건에 대한 이야기들 하여튼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큐셀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여하튼 특이한 사항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요, 그 이화그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궁금한 부분들도 또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EID 또는 이화전기 이렇게 그 문자 주셔도 좋고요. 궁금한 부분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문자를 많이 주십시오. 네, 문자를 많이 주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 신속한 정보를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끝까지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세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그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